미래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미래의 시대의 언어를 우선 알아야 되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언어학과 한국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 조지은입니다. 미래의 언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미래 언어의 키워드는 슈퍼 언어입니다. 슈퍼 언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전 세계로 퍼져서 공통어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언어의 국적이 사라지는 현상, 이런 걸 두고 슈퍼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20세기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바로 언어의 표준화였거든요.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의무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1국가 1언어 이런 정책을 세우고 표준어를 확립하고 전파하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세기의 언어 표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 규범, 언어 순화 정책들을 내세웠었죠. 하지만 언어학자로서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언어 규범과 언어 순화가 미래 언어에 적합한 개념일까요? 이미 우리 언어가 국적,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번 K-팝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블랙핑크, 트와이스, BTS. 한국어나 영어 가사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딱히 이걸 한국어 노래라고 하기가 어렵죠. 마치 이런 노래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언어 세계는 언어와 언어 사이에 경계가 이미 허물어진 그런 세계입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글과 또 한국어가 세계 곳곳에서 쓰이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K-팝 관련되는 한류 전체가 아니고 K-팝 관계되는 트위트 양이 X에서 78억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78억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종주국이라고 하기 어렵고 글로벌한 모든 사람이 소유한 한국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 26개가 동시 등재가 된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 45년 동안 한 20개 정도의 단어가 실렸는데 2021년에만 무려 26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등재가 됐었죠. 이때 사전에 들어간 단어 중에 오빠 같은 호칭어가 있었고요. 갈비, 삼겹살, 그리고 치맥, 먹방 같은 음식 단어들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콩글리시라고 불렀던 단어들, 파이팅, 스킨십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역수출이 되어서 사전에 오르기도 했었죠. 오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빠의 철자가 OPPA, 오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제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오빠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오빠. 그런데 사실 영어권에서의 오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우선 상관이 없고요. 연배에 관계된 거라기보다는 인기가 많고 잘생긴 한국 남자 아이돌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한류 팬들 사이에서 오빠라는 단어는 이 두 번째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빠라는 단어가 OPPA 영어로 단어로 우리가 아는 그런 오빠, 손이 남자, 친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남자친구,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의미까지 갖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또 콩글리시 단어 중에 옥스포드 사전에 들어간 것으로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콩글리시 단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요. 파이팅이라는 말은 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같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활약하면서 세계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단어가 됐고요. 근데 이 단어가 한류, 특히 한국 스포츠 붐을 타고 세계인들에게 소개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영어 매체에서도 H로 시작해서 HWAITI
같은 화이팅, 우리식으로 표현한 화이팅이라는 단어가 아주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들어가면서 영어라는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단어 중에는 정작 한국어 사전에 오르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맥, 먹방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됐을 때 한국 분들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어떻게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로 만들어진 치맥 또는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 먹방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한국어 단어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왕이면 순수 한국어 단어, 또 자랑스러운 우리 옛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또 제가 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슈퍼 언어 시대에 이런 생각들은, 그러니까 순수한 언어, 우리의 한국어로만 된 그런 단어들, 이런 생각들이 저는 좀 이런 슈퍼 언어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한글 간판이 많이 보이는 걸 보고 이제 한류의 힘이라고 말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을 하죠. 얼마 전 영국 시내를 걷다가 런던 시내를 걷다가 진로 is back 이라는 한글 포스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로가 돌아왔다 그런 의미인데요. 진로 is back 이게 결국 한국말일까요? 아니면 영어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또 다른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런던의 패딩턴 근처에 있는 한 식당의 간판이에요. 잔치국수라는 단어를 한글 자모를 이렇게 풀어서 쓴 단어인데요. 그리고 옆에는 알파벳으로 ZANCHI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볼 때 문법적으로 틀렸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애당초 한국어냐 한국어가 아니냐 문법이 맞냐 틀리나 이런 걸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한류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국어도 월드 잉글리시처럼 전 세계 각국에서 상황에 맞게 한국어가 다양하게 다이내믹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도 변하고 있는 거죠. 순수한 한글, 순한글인지 문법에 맞는지 철자에 맞는지 이런 사용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알파 세대나 Z세대 같은 미래 세대들한테는 더욱 더 많이 관찰되고 있죠. 현재 글로벌 1020 세대 사이에는 누구, NUGU, 누구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물론 이 단어는 한국어 단어 누구에서 온 단어입니다. 누구는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우리의 인칭 대명사죠. 근데 요즘 이 단어가 K-POP 팬들 사이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팀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로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이 기존의 한국어 단어, 이 단어의 품사, 의미, 용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어로서의 한국어 단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최근 SNS에서는 유독 한국어가 섞인 밈을 아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빨리빨리, 빨리에서 온 건데요. 빨리라는 한국어 단어를 활용해서 만든 밈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 갑자기 일이 몰아쳤을 때 같은 상황에서 이 빨리빨리 밈이 글로벌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언어 규범에 따르면 지금 소개한 대상들은 모두 결국 순화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기존의 언어와 슈퍼 언어라는 미래 언어가 굉장히 융합되는 슈퍼 언어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낡은 언어 규범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의 공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미래의 한국어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만드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전 세계의 한류 팬이 소비하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혼종어 혹은 하이브리드 언어들이 수없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우리말, 한국인이 쓰는 한국어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어가 세계의 언어가 되는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이 언어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언어가 언어의 경계를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깨닫고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 신화와 같은 매우 국가 중심적인 담론은 이제 그만 내려놓는 열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슈퍼 언어 시대, 언어를 바라보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로 하겠습니다.